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영리 단체의 수익 인식입니다. 우리가 낸 기부금, 과연 언제 어떻게 장부에 딱 찍을까요? 그냥 좋은 일 한다고만 생각했던 비영리 단체의 재무 상태, 사실 그 속을 보면 생각보다 좀 복잡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그 핵심인 수익 인식을 익스체인지 트랜잭션과 컨트리뷰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만 딱 알면요. 비영리 단체 재무제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영리 단체 수익 크게 어떻게 나뉜다고 봐야 할까요? 네, 크게 보면 딱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exchange transaction. 우리말로 하면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이나 병원 진료비 아니면 회원제 단체 회비 같은 거요. 아, 뭔가 주고받는 게 명확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보통 net assets without donor restrictions. 그러니까 기부자가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순자산으로 잡힙니다. 단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역시 컨트리뷰션, 기부겠네요. 이건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특히 조건 같은 게 붙으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컨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받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요. 이게 언컨디셔널이냐 아니면 컨디셔널이냐 하는 거예요. 무조건부냐 조건부냐. 아, 무조건부랑 조건부. 네네. 그 시점에 바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컨디셔널 기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에는 특정 배리어, 그러니까 일종의 장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어떤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매칭 펀드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식이죠. 아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요구 조건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 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기부자가 그럼 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즉 배리어와 반환 요구 권리가 모두 있어야 컨디셔널로 봅니다. 그럼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익이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뭐랄까, 일종의 부채처럼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돈으로 보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단순히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하는 도너 리스트릭션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리스트릭션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된 돈의 사용처 제한이고 컨디션은 수익 인식 자체를 막는 조건이니까요. 개념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pledge, 그러니까 나중에 기부할게요 하는 약속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특히 몇 년에 걸쳐서 내겠다는 약속 같은 건요. Unconditional pledge, 그러니까 조건 없는 기부 약속은요. 약속을 받은 시점의 fair value, 공정가치로 수익을 잡습니다. 약속만 받아도 일단 수익으로요? 네, 조건이 없다면요. 만약 멀티이어 플래지처럼 여러 해에 걸쳐 받는다면 이걸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로 할인해서 기록해야 해요.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탱겨오는 거죠. 아, 할인해서? 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나중에 실제로 현금을 받을 때 처음에 기록한 현재 가치랑 차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치 때문에. 네. 근데 그 차액을 이자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contribution revenue, 즉 기부 수익의 일부로 봅니다. 오, 이자가 아니라 기부 수익이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약속은 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allowance for uncollectible pledges, 우리말로 하면 미수 기부금 충당금 같은 것도 설정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현금 말고 다른 형태의 기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donated services,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자원봉사 시간 같은 거 전부 다 수익으로 잡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정가치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해요. 어떤 기준인가요? 첫째는 그 서비스가 변호사 자문이나 회계감사처럼 specialized skills, 즉 전문 기술을 요구하고 만약 기부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을 서비스일 경우. 아, 전문가의 도움이면서 꼭 필요한 서비스일 때. 그렇죠. 둘째는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 전문가가 와서 건물 지붕을 고쳐주는 것처럼 non-financial asset, 비금융 자산의 가치를 만들거나 높이는 경우예요. 이걸 쉽게 기억하려고 SOM 기준이라고 하기도 해요. Specialized, otherwise needed, measurable, easily. Some, specialized, otherwise needed. 아, 네.
그럼 미술품 기증이나 기업에서 물품 기증하는 건요? 미술관 같은 곳에 기증되는 도네이티드 컬렉션 아이템즈는 좀 특별한데요. 공공전시나 교육, 연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잘 관리하고 혹시 팔더라도 그 수익을 다시 컬렉션 확보에 쓴다는 정책이 있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의 예외죠. 아,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록 의무가 없군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donated materials, 예를 들어 기업에서 컴퓨터나 사무용품 같은 걸 기증했다면 그 금액이 중요하다면 받은 시점의 공정가치로 자산과 기부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대학이나 병원처럼 특정 산업 분야만의 좀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 대학 같은 경우는 student tuition and fees, 즉 학생 등록금과 수수료는 일단 총액으로 수익 보고를 하고요. 장학금이나 학비 감면 같은 것은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아니면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요. 총액으로 잡고 차감하는 방식이군요. 네. 의료기관, 병원의 경우는 patient service revenue, 환자 서비스 수익은 정해진 표준 수가로 일단 인식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charity care, 즉 자선진료는 아예 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처음부터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수익으로 보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죠. 아, 자선 진료는 수익 자체가 아니군요. 그렇죠. 반면에 환자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못 받게 된 돈, 즉 배드뎁, 대손상각비는 좀 다른데요. 이게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운영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에서 직접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좀 나뉩니다. 네, 그런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군요. 와, 오늘 정말 비영리 단체 수익 인식의 핵심들을 제대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엑스체인지 트랜잭션과 컨트리뷰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의 결정적인 차이, 또 플레지나 도네이티드 서비스 같은 다양한 형태까지. 생각보다 정말 명확한 기준들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회계 기준들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이해하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그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투명한지를 보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에 찍힌 그 숫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기준들에 따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이 후원하거나 관심을 갖는 단체의 실제 활동과 재정 건전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관심 있는 비영리 단체의 연차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보게 되시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나침반 삼아서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아, 이 기부금 항목 좁게 주석을 보니 조건부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건 아직 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겠구나. 또는 와, 여기 비용 항목에 기부받은 전문 용역 가치가 이만큼이나 잡혀있네. 실제 현금 지출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해지죠. 어쩌면 딱딱해 보이는 이 회계 지식이 여러분의 현명한 지원과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